안녕하세요. 챗봇의 기초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챗봇은 왜 중요할까요? 사실 대화는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상호작용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컴퓨터에게 뭔가 시키려면 커맨드 라인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죠. 이것은 커맨드 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픽 기반으로 메뉴를 찾거나 아이콘을 클릭하는 GUI 그래픽 방식을 사용했죠. 이건 역시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연어를 기반으로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쉬운 방식입니다. 노인도, 어린이도, 그리고 일반 성인도 말을 할 줄만 안다면 누구나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이고 직관적인 상호작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연어 기반의 대표적인 인터페이스가 바로 챗봇입니다. 챗봇은 채팅 로봇을 줄인 것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통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챗봇이 낯설다면 영화 아이언맨과 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화 아이언맨에서는 주인의 명령을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자비스라는 만능 음성 비서가 등장했었죠. 그리고 영화 허에서도 사만다라는 음성 기반 OS가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이 사만다에게 연애의 감정을 품게 되죠. 그 밖에도 텍스트 기반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말을 가르쳐서 대화할 수 있는 심심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는 스마트 스피커, SKT의 누구, 카카오 미니, 기가지니, 네이버 클로바, 구글 홈, 아마존 알렉사 등이 있죠. 사실 텍스트 기반 챗봇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최초의 챗봇이 등장한 것이 1960년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벌써 50년 정도가 되었네요. 최초의 챗봇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일라이자라는 챗봇인데요. 미리 설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말에 대해 간단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사용자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휴식을 취해보세요 라고 답변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동안 챗봇이 선형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은 아닙니다.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음성인식,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201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큰 진전을 이루게 되죠. 이 그래프는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2013년, 4년 정도부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챗봇은 2010년대 이후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텍스트 기반 챗봇이 음성 기반 챗봇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크게 기능의 확장, 플랫폼의 확장, 역할의 확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의 확장은 일반 사람들이 개발하거나 서드파티 개발사들이 제작할 수 있는 스킬의 확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서드파티 스킬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SKT 누구나 네이버의 클로바 등에서 이런 서드파티 스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인 아마존 알렉사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무려 8만 개가 넘는 서드파티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수많은 스킬을 호출하기만 하면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플랫폼의 확장은 음성 기반 챗봇이 각종 가전제품에 연동되거나 탑재되는 것입니다. 연동된다는 것은 스마트 스피커로 가정 내 전등, TV, 에어컨, 냉장고 등의 다양한 제품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로바, TV 꺼줘 라는 식으로
명령하는 것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전 자체에 음성 기반 챗봇이 탑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알렉사는 전자레인지에 알렉사 어시스턴트를 탑재하여 사용자가 전자레인지에다가 대고 알렉사 5분 동안 가열해줘 라고 명령하면 작동을 시작할 수도 있죠. 네, 역할의 확장은 챗봇이 점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주로 정보를 알려주고 태스크를 수행해주는 비서이자 정보의 알림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점차 정서적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면 사용자의 동반자 혹은 돌보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가정 내의 여러 가전들과 연동된다면 집사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네, 한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점도 향후 자연어를 통해 채팅하는 상호작용 방식이 유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면으로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시대에 채팅은 비대면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여러 정보를 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채팅형으로 책을 읽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채팅형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한 웹소설도 채팅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